얘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있으면요 진짜 큰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말이 많았던 상속세법 개정 중에 자녀공제 있잖아요. 인당 5억으로 개정안 나왔다가 잘 안 돼서 다시 인당 5천만 원으로 내려왔던 그 공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얘를 바로 인적공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적공제를 설명드리는 게 법률 개정안이 미끄러져서만은 아니에요. 얘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녀 5천만 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법령을 몰라서 공제가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좋은 조사관님을 만나면 알아서 공제를 해주는데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은 주제로 선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인적공제는요, 이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인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 간단해요. 우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이 될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요 무조건 그냥 기본적으로 2억 원을 공제해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포인트가 있어요. 얘는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모두 적용을 시킵니다. 왜냐면 요즘 좀 글로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거주자분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비거주자는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얘는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는 이 포인트인 바로 이제 그 밖에 인적공제입니다. 얘는 거주자의 사망입니다. 비거주자는 아예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만약에 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대상자가 상속 포기를 해도 얘는 그냥 적용이 됩니다. 저기 배우자 공제도 그랬잖아요. 배우자가 한 푼도 상속을 못 받아도 5억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상속 포기했다고 해서 자녀공제 빼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우선 기본입니다. 자녀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자녀인 경우에는 인당 5천만 원씩 자녀공제를 해줍니다. 네, 연령 요건 없고요. 성별 요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개정이 될 뻔했다가 안 된 거죠. 그리고 이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딱 3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혈연관계로 인한 나의 직계비속, 나의 피가 섞인, 그러니까 내 자녀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양자. 양자도 우리나라는 자녀랑 똑같이 취급합니다. 내 친자랑.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태아입니다. 이 태아, 뱃속의 아이죠. 뱃속의 아이도 자녀 공제를 해준다는 거, 이게 포인트니까 이거 꼭 명심해 주세요. 네, 그 다음은 자녀 공제 중에 이제 미성년자 공제입니다. 미성년자 공제는요, 상속인이랑 동거가족이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인당 1,000만 원에서 우리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나이 연수를 곱한 값을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면 미성년자에는 혼자 자립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돈도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준 거예요. 우선은 1년 미만은 1년으로 보고요. 그리고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 10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녀는 미성년자 공제를 1,000만 원 곱하기 19세가 될 때까지니까 9살이 남은 거죠. 9를 곱한 9천만 원의 미성년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상속인 및 동거가족이라고 설명드렸죠. 당연히 상속인은 당연할 거예요. 그죠? 자녀가 상속인인데 미성년자면은 당연히 이걸 해준다. 근데 동거가족,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다들 놓치시는데요. 이 동거가족은 뭐냐면요. 내가 상속인이 아니어도 내가 만약에 피상속인의 부양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생계를 피상속인이 아니면 유지할 수가 없어. 그런 미성년자의 동거가족이 있어. 그러면은 얘도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 미성년자 공제는요, 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당연하죠. 배우자 공제가 많기 때문에 굳이 미성년자 공제까지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계존비속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만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는데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고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손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인 손자의 부모만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가 이 손자를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내가 없으면 먹어야 살릴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내 자식들, 그러니까 즉 이 아이의 부모는 무능력해.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에는요, 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네, 이거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연로자 공제입니다. 얘도 미성년자 공제랑 좀 비슷해요. 상속인이나 동거 가족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인당 심플하게 5천만 원, 자녀 공제랑 동일합니다. 예, 그렇게 공제가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인에는 당연히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동거 가족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제입니다. 이 장애인 공제도 역시 상속인 또는 동거 가족 중입니다.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요, 인당 1천만 원 곱하기 기대 여명 연수를 한 값을 공제를 해줍니다. 이 기대 여명 연수는 뭐냐면요, 특정 연령의 사람을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몇 살을 살 것인가를 통계청에서 고시한 나이 연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도 그냥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대 여명 연수를 얘기하면요, 기대 여명 연수는 우선은 나이 요건이 있고요, 성별 요건이 있어요. 네, 남자보다 여성이 좀 깁니다. 예, 남자예요. 그리고 장애인인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50세야 나이가. 그러면 이 50세 기대 여명 연수는 몇 년이냐면요, 남자는 31.58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0 플러스 31.58년, 남자는 한 81세에서 2세 정도를 산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렇기 때문에 50세 장애인인 남자가 만약에 상속인이 됐을 경우 또는 동거가족이 된 경우에는 그러면은 1,000만 원의 기대 여명 연수가 31.58인데 우리 1년 미만 1년으로 보거든요. 그럼 곱하기 32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 곱하기 32, 얘만 3억 2천에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 장애인 공제만. 어마한 공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꼭 상속인이거나 생계를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요, 진짜 큰 혜택을 받으니까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그 밖에 인적공제를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얘가 또 중복 적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녀 공제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미성년자 공제도 해당이 되면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공제 5천이 기본이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미성년자 공제인데 걔가 만약에 10세야. 그래서 9세가 더 있어야지 얘가 만 19세가 돼. 그러면은 얘는 5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인 1억 4천의 공제 금액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얘도 진짜 큰 혜택이죠. 근데 자녀 공제에서 미성년자 공제 얘네 둘만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뭐 연로자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는 선택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애인 공제는요, 모든 공제 대상이랑 다 중복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시면요, 공제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나사망 씨가 25년 1월 1일날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 나사망 씨는 3명의 자녀가 있고 모두 여성이에요. 네. 나 1번은 00년생이고 나 2번은 16년생이고 예, 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나 3번은 18년생인 경우에 우리가 기초공제 플러스 그 밖에 인적공제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에 기초공제 2억은 당연히 가지고 간다고 했죠. 예. 그리고 이제 기타 인적공제를 계산해 볼게요. 네, 자녀가 3명이죠. 그러면은 3 곱하기 5천만 원, 1억 5천 가져가겠죠.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 네, 나 2번이랑 나 3번은 미성년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2번은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가 10년이 남았고, 네, 나 3번은 12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곱하기 21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2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하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녀 공제랑 미성년자 공제에 중복 적용된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인 사람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제. 나이번이 장애인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나이번의 기대여명 연수는요, 22년 통계청 기준으로 8세의 경우 78년의 기대여명 연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이번의 장애인 공제는 1000 곱하기 78에서 7억 8천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장애인은 모든 중복 적용이 다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본 공제는 당연한 거고, 자녀 공제 당연한 거고, 미성년자 공제 가능한 거고, 장애인 공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7억 8천까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를 다 합치면요, 13억 5천만 원이란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게 돼요. 예, 정말 크죠? 여기가 지금 배우자가 없는 걸로 가정했을 때 이 정도인데, 배우자가 있으면 엄청 큰 금액의 공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적공제, 기초공제, 그리고 그 밖의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쉽고 간단한 걸 세무사님이 뭐하러 주제를 삼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제 좀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저희 인적공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괄공제 5억은 뭐 다들 좀 잘 아시는 거라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